러시아가 자신들이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을 따서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을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서구권에서는 무시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필요하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달 24일에 경북 안동에서 만든 것부터 풀립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 91.6%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값도 싸고 보관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이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백신 공동구매기구인 코백스에서 확보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의 도입 시기가 2월 중순 이후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논의 중이고 접종 대상은 예정대로 확진자를 진료하는 전담병원 의료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5만 명분이 예정대로 들어오는데 오는 24일로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른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는 백신을 어르신들께 이렇게 접종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백신 수송 훈련을 했던 정부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실제 접종 과정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절차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루 뒤면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화당 이탈표도 상당히 필요해서 하원 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70쪽 넘는 변론서를 상원에 제출해 이번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물러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닐 뿐더러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지목된 연설 또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퇴임했다고 탄핵 대상이 안 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잘못을 범하고도 표결 직전에 사표 내고 물러나면 누구든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는 게 민주당과 법학자들의 반박 논리입니다. We are finalizing a resolution that's been agreed to by all parties that will ensure a fair, honest, bipartisan Senate impeachment trial of Donald Trump.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공화당에서 17표가 이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의원은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위헌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쪽으로 결집했습니다. 자칫 탄핵 쪽에 섰다가 트럼프 지지층의 표적이 될 우려를 의식하는 등 당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거리를 도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Look, we've got an offer to come and testify. He's decided not to. We'll let the Senate work that out. 탄핵 심판이 막을 올리더라도 이른바 도착 시 사망 판정을 받고 이른 시일 안에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이젠 계엄령까지. 미얀마의 지금이 우리의 1980년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군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TV에 나와서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했는데요. 석 달 전 총선에서 참패했던 군부의 지분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겠지요.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한 도로. 선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쓰인 표지판 뒤로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최대 도시 양곤 중심가를 가득 메운 시위대. 공장 근로자와 간호사, 승려, 법조인, 소방관 등 각계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합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 어젯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양곤의 한 주택가에서는 시민들이 새벽까지 솥과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군부의 계엄 선포에 항의했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미나옹 홀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TV 연설에 나서 총선을 새로 치러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군부와 시위대 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어제 애플사와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어제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이 9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미래차 경쟁을 놓고 격변이 일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공시입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시를 기아도 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하루 6.2%, 기아는 15%나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9조 4천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협력 카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 미래차의 준비를 착실히 가져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ICT 업체들 그리고 또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GM은 2035년까지, 폭스바겐은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분야 진출을 선언했고, 기아는 아예 회사 이름에서 자동차란 세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새로 공개한 광고에는 아예 자동차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위기로 내몰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새 주인을 찾는 협상도 실패했습니다. 쌍용차의 강점이던 디젤 SUV가 오히려 약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고용 불안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10년 안에 생산직의 60%가 사라집니다. 협력업체들의 위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전기차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지금 고용 절벽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